다섯 번째 챕터 최적화 중 두 번째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생물은 오랜 세월 동안 환경에 맞게 서서히 모습이 변해간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을 하면서 더 우수한 형질의 개체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었습니다. 생물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세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 안에는 머리카락 유전자, 쌍꺼풀 유전자, 보조개 유전자, 다리 길이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아빠와 엄마로부터 받은 각각의 염색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립된 한 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A 유전자, B 유전자와 같은 것을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빠와 엄마에게 반반씩 받아서 1세대의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이 1세대의 아이들은 또 다시 조합을 통해서 대립 유전자가 조합이 되면서 3세대의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교차 과정을 거치면서 생물이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교차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변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물고기는 예를 들어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오래오래 살아남은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물고기는 포식자의 눈에 잘 띄어서 멸종 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갈색 물고기들은 포식자 눈에 잘 띄지 않는 색깔로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대립 유전자들이 점점 교차를 새롭게 하게 되고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물고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전 알고리즘이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유전자 개념과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의 개념을 최적화해서 활용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G1, G2, G3, G4 이런 거 각각 하나를 개체라고 하였을 때 이 개체 안에는 0과 1로 이루어진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하나 전체를 우리는 한 세대라고 보고 이해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유전 알고리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9까지의 총 10가지의 숫자 중에서 6개를 선택해서 6개의 수가 다 더했을 때 30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초기 개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초기 개체를 생성하는 거는 임의로 막 생성을 하고 나면 G1부터 G6까지의 개체에 총 6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개체들을 적합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적합도는 모두 다 더했을 때 30과 얼마나 가깝냐라는 절대값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합도를 평가하게 되면 G1은 4, G2는 14, G3는 8, G4는 11, G5는 17, G6는 20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30과 가장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의 값이 작은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체를 선택을 할 때에는 아까 절대값이 가장 작게 나왔던 G1부터 G4까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가장 적합도가 좋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순위 방식이라고 합니다.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순위 방식 이외에도 룰렛 휠 선택 방식이 있는데요. 이 적합도에 따라서 각각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룰렛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적합도가 높으면 비율도 높겠고 이 룰렛을 돌렸을 때 비율이 많은 것은 당연히 더 많이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토너먼트 방식이나 엘리트 보존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들에 대해서는 책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체들을 선택을 하고 난 후에 교차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지점 한 곳을 정해서 교차하는 것을 우리는 일정 교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217과 315를 그대로 바꿔서 교차하는 과정, 315와 998을 교차하는 과정, 이렇게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교차하는 것을 일정 교차라고 하는데
이와 다르게 다점 교차는 지점을 두 군데를 정해서 이 지점의 앞과 뒷부분을 한꺼번에 교차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점 교차가 한 지점만 선택을 했다면 다점 교차는 이 지점을 두 군데 이상 선택을 해서 교차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점 교차와 다점 교차 이외에도 산술 교차와 균등 교차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책에 나와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배된 개체들은 이제 변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돌연 변이 확률에 따라서 이제 변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예시에서 보듯이 G3와 G5의 3과 2를 4와 8로 각각 임의로 교체를 해서 다양한 개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그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돌연 변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체의 대치가 이루어지는데요. 대치는 이렇게 적합도가 낮은 것들을 제거하고 우수한 개체들만 남겨놓고 그것들과 함께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우수한 형질의 개체들만 남아있게 되고 그 우수한 형질의 개체들만 다시 교차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의 해를 탐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인공신경망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합한 신경망 개체만 선택해서 교배, 변이, 대체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우수한 신경망을 선택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번째 챕터 최적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